영양학 관점에서 우리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식단은요.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박사님, 그 일본 양배추안이라고 불리는 카베진 소화제라고 아세요? 네, 알아요. 정말 많은 한국 분들이 일본에 가시면 반드시 사갖고 오시는 필수 아이템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역류성 식도염이 조금 있어가지고 아는 지인분이 그 선물로 갖다 주셔서 먹고 있는데요. 저는 이 양배추가 역류성 식도염에 좋다고 해서 이 양배추를 생으로 샐러드로 아침에 먹고 있는데 양배추를 생으로 먹는 게 역류성 식도염에 좋겠죠? 이산 역류를 줄여주고 흡수율이 가장 좋은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로 위 건강을 챙겨주세요. 양배추가 역류성 식도염은 좋지만 생으로 먹는 건 좋지 않아요.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열을 하게 되면 많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염 또는 식도염을 위해서는 생으로 먹는 게 좋지만 내가 역류성 식도염이 너무 심하다 그랬을 때는 이거를 그냥 먹었을 때는 너무 거기 황성분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자극적이 돼요. 예, 그리고 섬유질도 많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익혀서 또는 우리가 양배추를 끓여가지고 그 물을 마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무조건 생으로 먹지 말고 네. 뭐 익히거나 삶거나 이렇게 찌거나 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밥을 먹고 나면 네. 이게 자꾸 막 눕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왼쪽으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에 조금 괜찮다라는 게 있는데 사실인가요? 어떻게든 좀 누워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맞아요. 우리 위는요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진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누우는 게 제일 좋지만 그쵸. 정말 조금 누우고 싶다면 이렇게 왼쪽으로 누우시면 훨씬 더 그 위에서 이제 식도로 이렇게 역류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근데 저도 이렇게 안 눕고 싶은데 제 머릿속으로는 안 누워야지 하는데 이 몸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 남편도 저처럼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데 그 제 친구가 고민이 남편이 이렇게 고중량으로 운동을 좀 심하게 한대요. 드는 거? 네. 근데 혹시 이 고중량 운동이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많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제 밥을 먹었다. 근데 이제 운동을 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으면 이 배에 힘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배 속에 있는 위가 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 아래를 잡고 있는 분문과 유문 중에서 이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렇게 고중량 운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주의하세요. 특히 밥 먹고 나서 운동하는 건 더 안 좋습니다. 역시 그 과한 게 좋은 건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을 제가 종종 듣거든요. 식단을 짤 때. 네. 그럼 혹시 그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먹으면 정말 안 좋은 것들을 추천해 주실 수가 있나요? 위의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루타민. 글루타민으로 위 건강을 챙겨주세요.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신 분들은 제일 먼저 산도가 높은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마토가 생각보다 산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토마토가 들어있는 토마토 주스라던가 또 토마토 소스 같은 거, 파스타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시트러스 성분이 들어있는 레몬이라던가 귤이라던가 자몽 같은 것들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산도가 들어있는 음식보다 더 우리 몸에서 이제 역류성 식도염을 더 악화시키는 것들은 탄산이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탄산은 우리가 먹었을 때 위하고 식도를 더 자극해가지고 그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탄산 음료뿐만 아니라 탄산수도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반대로 이게 소화가 안 될 때 탄산수나 이런 걸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일부러 먹었었는데 되게 안 좋은 거였거든요. 네, 그건 좋지 않아요. 그럼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커피, 그 다음에 차 중에서도요, 페퍼민트 차가 멘톨 성분이 있어서 훨씬 더 위나 식도를 더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지방이 많은 음식, 초콜릿, 매운 음식, 자극적인 것, 그리고 술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기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불량이 생겼거나 또는 신트름이 났던 그런 음식들은 우리가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는 좀 제외시키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게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다 있는 것 같아서 피해야 되는 음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 반대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게 좋은 식품을 추천해 주신다면 무엇이 있나요? 우선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는요,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도가 높지 않은 그런 채소를 드시는 게 좋으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토마토라든가 토마토로 만든 그런 소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피클, 그 다음에 김치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이제 식물을 되게 많이 나올 수 있게 자극을 하니까 그런 것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위를 진정시켜 주고요. 염증을 굉장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생강을 좀 더 많이 드시면 좋은데 진하게 말고요. 마일드하게 생강차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트밀, 바나나, 메론, 지방이 적은 닭고기와 생선 같은 것들도 우리 역류성 식도염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것들이 훨씬 더 좋아요. 그렇다면 이 식품을 가지고 박사님이 영양학적 관점으로 식단을 짜주실 수 있나요? 네, 영양학 관점에서 우리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식단은요, 오전에 플레인 오트밀과 바나나, 그리고 저지방 우유, 그리고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락토즈 프리인데 저지방으로 드시는 게 좋겠고요. 점심에는 닭가슴살 요리와 그 다음에 찐 브로콜리, 그리고 퀴노아나 현미 등으로 구성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녁에는요, 구운 연어와 그 다음에 고구마와 그 다음에 부드러운 샐러드를 드시면 좋겠고요. 차를 마시고 싶으시면요, 우리가 위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기분도 차분하게 해주는 카모마일 차를 드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은 클라우다 박사님과 함께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식품과 식단, 그리고 피해야 되는 식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지혈증 환자에게 좋은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